말로 푸는 소소한 일상 말소영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주식시장 분석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 주 금요일 미국 시장, 한국 시장 모두 다 급락한 상태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시장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중요하냐라는 부분보다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 증시가 보통 8, 9월에 좀 약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뭐 그걸 이렇게 껴맞추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지칠 만한 때다.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지칠 만한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휴가를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계절적인 요인, 이건 통계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는 8, 9월이 좀 약세장이고 10월 들어가면서 정상적인 시장의 회복, 그리고 이제 보통 크리스마스 랠리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겨울에 뭔가 마지막에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보통은 회사를 다닐 때 연말에 뭔가를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1년의 농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도약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종종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엊그저께가 딱 8월이 시작하는 때였고요. 8월이 시작하게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시장이 약세장으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8월이고 요때도 8월이잖아요. 요때도 8월 이렇게 좀 약세하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걸 어떻게 당겨야 되나? 마이너스가 없나? 이게 저는 이 핀비즈 거를 잘 안 써서 잘은 모르겠는데 이거를 원슬리로 보면 되겠네요. 원슬리로 보면 보일 겁니다. 보시면 2024년이고요. 한 요 정도가 8월이지 않을까요? 요 정도가 8월일 것 같고요. 우리도 지금 여기 이제 8월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건 8, 9월의 약세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쟁할 건 아닙니다. 왜냐면 그건 단순한 통계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장 시작했고요. 아직 신비지에는 실제는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잠깐 우리 Fear and Greed 인덱스, 공탐 지수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얘기를 하죠. 공포 탐욕 지수라고 하는데 공포의 영역과 탐욕의 영역인데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요 그리드 한 75였다가 갑자기 한 방에 이렇게 빠진 거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뉴트럴까지 왔죠. 이 뉴트럴까지, 제가 주식 투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요쯤 오면 팔고 요쯤 오면 사고, 요거만 왔다 갔다 해도 어느 정도 일반적인 수익은 맞출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진짜 주식시장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계속해서 여기 머무를 수도 없고 계속해서 여기 머무를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예금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지수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훨씬 더 나으실 겁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여기까지 왔다입니다. 움직임이 들어오질 않고 있네요.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 딜레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엔비디아 같은 거를 좀 보시면 이 선은 핀비지에서 그려주는 것 같아요. 제가 긋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고점을 찍고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여기를 찍은 것 같고, 왜 도대체 여기를 찍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상당히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조정폭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고요. 여전히 51선, 일봉에서는 51선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51선까지 아직 멀죠. 즉 엔비디아의 하락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시작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내려오면 사람들이 더 많이 사기 때문에 그렇고요. 엔비디아는 뭐 걱정할 것 없는 상황인데 어찌됐건 조정에 대해서 요 정도의 폭, 여기서도 요 정도의 폭, 이때 90불까지 내려갈 때는 이제 트럼프 관세 이 관세 전쟁에 의해서 요만큼의 갭 하락이 있었어요. 갭을 채우러 올라왔다가 내려왔는데 이렇게 더블을 찍고 올라가죠. 이렇게 요 더블을 보고 찍고 올라갔는데 이렇게 보시는 분들 되게 어려운 게 이 더블은 어떻게 할 건데요? 또 이 더블은 어떻게 할 건데? 이게 되게 그 유튜브 보시면서 이렇게 어떤 타점을 잡으시는 분들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진짜 이거 타점 잡고 이렇게 선물 거래라든가 단타 거래 하시는 분들 대단한 분들입니다.
이 더블을 보고 어떻게 이걸 잡느냐. 여기가 더 낮았고 여기를 더 올랐으니까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거 보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단타에 관련된 거는 저한테도 묻지 마시고 워낙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잘 공부해서 버실 수 있는 분들은 버시는 걸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안 들어오니까 넘어가 보죠. 마이크로소프트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진짜 이거는 너무 큰 하락이죠. 그러니까 좀 막 뼈아픈 건데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너무 잘 됐다라고 해서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을 했다가 그대로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정말 좋은 회사죠. 정말 좋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이 하락은 어쩔 수 없이 피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제 생각에는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의 하락을 밀릴 정도라고 한다면 누군가 샀다가 어쩔 수 없이 판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애플 같은 경우는 추세를 이탈했죠. 추세 이탈입니다. 이 정도면 추세 이탈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깨졌다고도 볼 수 있을 정도의 차트인데 뭐 그렇다고 애플이 지금 되게 안 좋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애매해요. 그냥 애플은 그렇게 비싸지 않다 정도로 하고 아직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는 못한 느낌입니다.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었는데 한번 미끄러진 거를 보면 요 정도의 음봉이면 여기까지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00불은 충분히 깨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존도 큰 폭의 하락이 있었죠. 장난 아니죠. 이렇게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50일 추세까지 빠졌습니다. 실적이 안 좋으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까지 빠질 수 있다. 거의 고점 대비 절반 정도를 반납한 어떤 그런 느낌입니다. 저점 대비해서도 이만큼 올라갔다가 이만큼까지 떨어진 거고요. 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기는 하지만 위험하다라고 보입니다. 저는 아마존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아마존의 등락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힘이 되게 약해요. 약해서 조금 비중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 안타깝게도 못 샀던 구글입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제가 요때 한번 샀던 것 같다. 요때 한번 샀던 것 같고 그 이후로 한 번만 더 오면 사야지 했는데 안 와가지고 못 사다가 여기 왔다가 날라갔죠. 크게 조정을 받는 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구글은 160불 선에서 샀어야 되는데 요쯤 선에서 샀어야 되는데 못 산 게 좀 아쉽고요. 지금 테슬라 좀 위험해요. 테슬라는 정말 이 수렴하면서 깨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깨지면 어디가 바닥일지 모르죠. 요 정도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지지를 할 수 있는 영역은 이쪽인데 테슬라는 지금 안 좋은 기사들도 좀 뜨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적인 분석 말고 거시적인 분석도 꼭 좀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팔란티어는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이 엄청난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는 빠지지 않는다라는 게 그냥 이거는 그냥 계속 사야 되는 주식 같아요. 계속해서 살 수밖에 없는 주식인 것 같고 언제가 저점이냐 언제가 고점이냐에 대한 얘기를 하긴 좀 애매합니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지표죠. 지표로 봤을 때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주식이긴 하지만 미래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그런 부분을 다 누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쉽게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무지성으로 꾸준히 사는 게 최고다. 이거 원슬리로 보시면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7불 8불 했던 이랬던 주식인데 지금 160불까지 올라갔었던 거죠. 8불에 160불이면 20배입니다. 20배. 고작 2년 전입니다. 2년 전. 작년에 샀어도 17불, 18불, 20불 때 샀으면 8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쪽 시장의 기술력에 대해서 자금이 몰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다. 저도 운 좋게 한 요쯤에서 잡았던 것 같아요. 요쯤에서 잡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벅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는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명확한 하락세가 보이고요. 명확한 하락세가 있는 상황에서 이 하락에 대한 어떤 그런 끊음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정확하게 끊을 수 있는 부분도 안 나왔어요. 이런
더블 바닥을 좀 찍는 그런 모습도 나오지 않고 지금 현재는 하락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뭐 그렇다고 뭐 이 회사 주식을 지금 사면 안 된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고 그냥 말 그대로 이 회사의 주식 또한 팔란티어랑 비슷하게 꾸준히 모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 포트에 들어온 이제 템퍼스 AI라는 회사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실적이 있습니다. 매출이 있는 회사예요. 저는 이런 바이오 주식들, 헬스케어 주식들에서 매출이 없는 회사들이 많아요. 기대감만 가지고 올라가는 회사들이 많은데 이 회사는 매출이 실제 있는 회사고요. 정말 감사하게도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지고 있는데 조금만 더 빠져줬으면 좋겠어요. 한 40불, 30불 언저리, 요 정도 언저리까지만 빠져준다면 저는 좀 비중을 좀 태워보자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저점, 이 회사의 고점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요 정도가 좀 저점 부근으로 좀 보이거든요. 예전에도 한번 이때쯤 샀다가 이때쯤 팔았던 것 같은데 그땐 뭐 크게 제가 막 이거에 대해서 막 논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잘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 생각엔 상당히 괜찮은 자리까지 와주지 않을까. 오늘도 사실 200일선을 좀 지지할 수도 있는 충분히 영역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 보시면 이렇게 흐릿한 선 있죠? 요 흐릿한 선이 200일선이거든요. 항상 200일선에서 뭔가 지지를 받거나 어떤 저항을 받았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좀 보죠. 좀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코인 시장 어떤지도 한번 잠깐 봐볼게요. 코인 시장 지금 실시간이고요. 지금 11만 4,400불 정도, 114K 정도 보여주고 있고요. 111K까지 떨어졌다가 한 시간 와, 이거 트레이딩 브라서 조금 그렇고 오리지널 브로 볼게요. 111.8K까지 떨어졌다가 어느 정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는 있는데 트레이딩 하시는 관점이 아니라면 저는 하락 추세에 갔습니다. 왜냐면 이거를 이제 뭐 일봉으로 보면 이 고점에 있었던 매물대를 깨고 내려왔죠. 요 정도의 매물대를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코인이 나쁘다, 코인이 좋다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코인이라는 시장조차도 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고무적인 거는 이 가중평균선 100일선에서 지지를 한번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근데 여기도 지금 가까이 왔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코인 트레이딩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111K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지지에 어떤 강력한 어떤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한 108K 정도 되네요. 10만 8천불 정도. 근데 저는 10만 8천불 나쁘지 않은 숫자 같아요. 10만 8천불. 왜냐면 이게 급등하게 요거는 이렇게 빡 올린 거는 누군가가 올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매물이 갇혀 있는 곳은 한 이 10만 8천불 정도, 108K 정도의 수준. 그리고 108K에서 좀 더 내려온다라고 하면 100K네요. 100K. 1억. 1억이 아니라 10만 불. 근데 보통 10만 불이 마디 가격이기 때문에 잘 깨지지는 않을 거예요. 잘 깨지지는 않는데 만약에 얘가 깨진다 그러면 여기 매물대가 그렇게 많진 않아서 여기까지 깨지겠습니까? 여기 9만 야, 9만 불까지 깨지면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쉽지 않다.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 되겠다. 여기까지 내려온다면은 분명히 매수세가 엄청 몰릴 거고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요 정도까지만 내려와도 매수세는 엄청 몰릴 겁니다. 지금 들어오고 있는 자금 유입의 양을 보면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원화 차트 같은 경우는 1억 6천 정도의 마디 가격에 와 있는 상황이고 약간의 변곡까지 와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이고요. 제가 요 노란색 선이죠. 이 노란색 선이 지금 현재 가장 두꺼운 매물대를 나타내는 선이거든요. 그래서 세팅을 그렇게 해놨는데 이게 한 1억 4,600 정도 되네요. 이게 한 108K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 선에서 상당히 매물을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104에서 108K 정도에. 그러니까 1억 한 4천에서 1억 5천 사이에 상당히 많이 갖고 있을 것 같고요. 더 내려간다면 이쪽인데 1억 1,000, 1억이 깨질까? 1억이 깨지려고 하면은 상당히 큰
포지션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여기도 크게 올랐고 여기도 크게 올랐었잖아요. 요런 거는 한 번에 돌파해서 내려오기 되게 쉬운 영역이라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코인에 대해서는 일단은 나쁜 생각보다는 좋은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거래가 됐던 XRP, 리플이죠. 리플 같은 경우는 3,800원까지 빠졌다가 다시 4,200원이 왔네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잘 안 빠졌어요. 와, 이더리움은 많이 안 빠지는구나. 대단하네요. 확실히 이더리움에 대한 매수세가 좀 있어 보입니다. 이 커브도 상당히 커 보이고요. 근데 이더리움은 변동성이 커요.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막 쭉쭉쭉쭉 빠집니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장난 아니죠. 여기에 상당히 매물대가 크게 갇혀 있으니까 여기까지 내려온다면은 뭐 매수를 생각해 볼 여지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일단 8월 9월은 약세장이라고 좀 보고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들어오나 좀 볼까요? 이거 새로 고침을 해줘야 되는 건가? 데이터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잠깐만요. 오늘 미국장이 안 열린 건가요? 열렸네요. 이게 다시 쳐줘야 열리는구나. 오늘 좀 상승 나와주는 모습이에요. 지금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도 1.27, 엔비디아 1.와, 팔란티어 3% 오르고 있네. 테슬라도 좀 오르고 있고요. 아마존은 여전히 못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장시작이에요. 장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시 복귀해 볼까요? 엔비디아는 이 정도는 아니다. 이 정도도 약합니다. 애플. 아니에요. 팔란티어 한번 볼까요? 와, 대단하다. 진짜 팔란티어가 거의 대장에 가깝네요. 또 벅셔 소웨이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와, 깨졌네. 장난 아니네. 와. 벅셔의 지금 가격선 464인데요. 지금 이 선이면 그때 내려왔었던 460불 트럼프 관세 때까지 내려온 겁니다. 이 정도면 상당한 급락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어디까지 빠질지 좀 두고 보시죠. 제 생각에는 이 정도 하락세면 하락이 깊을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반대로 이거를 깼다. 이 지금 여기 200일선 보이실까요? 연한 선인데 이 선을 깬 게 거의 없어요. 이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터치했는데 6번째 깨지고 이제 완전 깨졌습니다. 벅셔에서가 이렇게까지 깨지는 거는 진짜 최근 들어서 본 적이 없는데 그러네요. 네,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은 상승하는 분위기를 갖고 있고요. 와, 2% 가까이. 뭔가 기사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빠지는 거 보면요. 아마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에 대한 퍼포먼스나 뭐 이런 부분이 발표됐을 가능성이 좀 있고요. 일단 미국 전체 시장은 오늘은 일반적으로 조금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는데 몰라요. 이거 장 끝나기 전까진.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하면은 벅시에 소웨이일 것 같습니다. 2.58% 이렇게 강하게 빠지는 거 저도 되게 오랜만에 보는데, 심지어 200일선을 저항받고 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추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추매를 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 벅시에 소웨이의 자사주 매입에서 나올 겁니다. 그 자사주 매입에 언급이 있는지 유의 깊게 살펴볼 시간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금요일 급락 이후에 움직임 살펴봤고요. 편안한 마음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